조용하고 관리 편한 가솔린이 낫지. 아, 뭘 모르시네. 연비 좋고 힘센 디젤이 짱이야. 한 달 기름값 견적 보면 끝난다니까. 디젤 차는 비싸잖아. 하하나 연비 따지면 3년 출퇴근하면 뽕 뽑는다니까 진짜. 가솔린 자동차를 사야 하는가? 디젤 자동차를 사야 하는가? 아니면 LPG 자동차를 사야 하는가? 이 문제를 잇는 세기의 대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사야 하는가? 전기 자동차를 사야 하는가? 각 자동차들에겐 명확한 강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어떤 자동차 엔진이 여러분들에게 보다 핏하게 맞는지? 오늘은 자동차를 사기 전 꼭 고려해야 할 자동차 엔진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2022년 도대체 어떤 엔진이 달린 차를 사야 할까 스페셜입니다. 우선 내연기관 엔진의 자동차를 볼까요? 먼저 가솔린 엔진. 가솔린 엔진의 최대 장점은 디젤 엔진에 비해 굉장히 조용한 점을 꼽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고급 세단 같은 경우 가솔린 엔진을 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동급 기준 디젤 엔진과 비교했을 때 저렴한 출고가와 엔진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저렴한 수리 비용이 청구된다는 훌륭한 장점이 있죠. 또 별다른 관리가 딱히 필요 없다는 장점까지. 하지만 단점 역시 분명한 엔진이죠. 상대적으로 연비가 낮은 편이며 기름값이 비싼 편입니다. 또한 이상저만 증상 등 엔진에 무리가 가는 문제가 발생해 상대적으로 내구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죠. 이번엔 디젤 엔진. 디젤 엔진 하면 훌륭한 유지비를 들 수 있죠. 휘발유에 비해 경유가 저렴한 편이기도 하고 가솔린 차량보다 연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보통 가솔린 차량이 리터당 10km 정도 간다고 치면 디젤 차량의 경우 리터당 14에서 15km를 갈 수 있으니 한 달 기름값 차이가 어마무시합니다. 동급 가솔린 엔진 대비 최대 토크가 높은 편이기에 상대적으로 힘이 세다는 장점까지. 이러한 이유로 트럭, 버스, SUV 등의 차량이 디젤 엔진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죠. 단점으로는 엔진이 고장나면 고가 부품이 많이 들어가기에 한 번에 많은 수리비가 청구될 수 있으며 온도 변화에 취약하기에 관리를 잘해줘야 한다는 점. 가솔린 엔진에 비해 출고가가 비싸다는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LPI 엔진, 내연기관 엔진 중 연료 비용이 가장 착한 녀석이죠. 또한 정숙하기로 유명해 택시 등의 영업용 차량에 많이 쓰이는 엔진입니다. 과거엔 잔고장도 많았고 엔진도 달달달 떨리는 문제가 심했으며 수리를 위해 LPG 전문 정비소로 가야 한다는 아주 큰 단점이 있었지만 최근 LPI 시스템이 채택되면서 고장률도 매우 적어지고 고장이 나더라도 전문 정비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등의 많은 보완이 이루어진 선택지입니다. 여타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친환경적이기도 하죠. 단점으로는 힘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점과 연비가 좋지 않은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가솔린 엔진이 리터당 10km 정도 간다고 생각하면 LPI 엔진은 리터당 7에서 8km 정도 간다고 해요. 그렇다면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 LPI 엔진 중 도대체 뭘 골라야 할까요? 오, 좋은 질문. 주행시간이 짧은 도심지를 다니고 조용한 운전을 원하며 관리가 비교적 용이한 차량을 원하시는 분께는 가솔린 엔진, 장거리 운행이 많거나 자동차에 짐 등을 많이 싣고 다니시는 분들은 디젤 엔진, 일회 충전 비용이 적게 나오시길 원하시거나 짧은 도심지 속 어느 정도 정숙한 운전을 원하신다면 LPI 엔진을 추천드려봅니다. 그럼 이번은 차세대 엔진인 하이브리드 엔진과 전기 모터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하이브리드 엔진, 가장 월등한 연비를 가진 엔진이죠. 연료 1리터당 18km, 고속주행 시는 20km까지 나가는 유지비 끝판왕 엔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세계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가 밀려나고 있는 추세기에 미래에도 걱정 없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친환경 차량이라는 장점이 있으며 상당히 조용한 주행과 잔고장이 적다는 장점까지. 단점 역시 존재하는데요. 같은 차종 기준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출고가가 400만원가량 차이가 나며 내연기관 엔진과 전기 모터가 들어가기에 차체 중량이 무거운 편에 속해 가속뿐만이 아니라 코너링 등에서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한번 고장이 났을 때 많은 비용 지출을 야기하며 취급 정비소가 적어 수리하려면 특정 정비소에 가야만 한다는 점이 있답니다. 이번엔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기 모터에 대해 알아볼까요? 차세대로 가장 주목받는 친환경 기술이기에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으며 충전 비용이 굉장히 저렴한 것이 최대의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기술입니다. 주행 및 대기 중 소음이 거의 없어 잡음을 싫어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할 수 있는 기술이죠. 내연기관 부품들이 차지했던 공간들이 남아 실내 공간이 엄청나게 넓은 것 또한 엄청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연기관 차량 대비 차량 소모품을 교체할 일이 거의 없기에 상대적으로 손이 덜 가는 편이기도 하고요. 강력한 가속력 역시 특장점으로 꼽히는 차량입니다.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간다는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장점이 많은 만큼 단점 역시 많이 존재하죠. 한번 충전할 때 7시간에서 8시간이라는 사악한 충전 시간. 충전 인프라가 대한민국 내에 많이 구축되지 않은 점, 고장났을 때 굉장히 긴 수리기간, 압도적인 수리 비용, 중고차 가격 방어가 쉽지 않다는 점, 비싼 출고가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 중 어떤 차종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오, 이것도 좋은 질문.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연비를 최우선으로 꼽으시는 분, 전기차보다 연료 충전이 용이한 것을 원하시는 분, 장거리 운행이 잦으신 분께 추천드리며 전기차의 경우 보다 더 정숙한 분위기를 원하시는 분, 완전
완전 친환경적인 것을 원하시는 분, 단거리 운행이 많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5가지 기술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참 쉽죠? 오늘은 여기까지.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엔진의 차량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전기자동차에 마음이 가는데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10년 뒤 정도면 초전도체 배터리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때 한번 도전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혹시 내 차 구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지금 쓰고 있는 내 차량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KB차차차 앱을 사용해보세요. 앱을 켠 후 내 차 팔기, 팔아줘 차차차 비교 견적 서비스 신청을 통해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차 중고차로 판매 시 얼마에 판매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공짜니까 부담 노노. 아무튼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자동차 선택에 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더 흥미롭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